이 주제는 좀 기쁘려고 했더니 또 아니네. 여가부가 지금 복지부로 흡수통합된답니다. 정부안이 확정됐어요. 국회에서 어떻게 이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여가부를 복지부로 흡수통합한대요. 저게 복지 정부안 확정되면은 저게 그대로 실현된대요? 민주당이 통과시켜준답니까? 시행령을 해. 뭐가 두려워 지금. 그렇게 되는구나. 네. 네. 아니 근데 저게 애초에 여가부 폐지라는 게 어떤 남초 그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촉발된 거잖아요. 계속해서 여가부에 대한 공격을 하고, 물론 여가부가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가부도 잘못된 게 있는데 지금 이런 식의 조직 개편은 여가부를 폐지하자는 쪽도 살리자는 쪽도 다 불만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밑으로 넣는 거는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쪽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가부라는 그 이름 자체가 싫었던 게 아니라 그 FM 코리아? 뭐 그런 그 남초 사이트에서는 여가부라는 이름 자체가 싫어서 없애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여러 정책들 중에 남성을 잠재 범죄화 하는 식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불쾌해서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여가부를 없애라 하는 거지, 그 실제 정확한 내용은 그런 이상한 정책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여가부가 진행하는 좋은 정책들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들이나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이나 여러 그 좋은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유독, 그러니까 특히나 뭐 성인지 예산이나 이렇게 그 성범죄 예방 교육 같은 거 그 의무 교육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들어보면 남자는 범죄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 조심해야 된다. 이게 주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듣고 불쾌하지 않을 남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초 사이트에서 여가부 폐지해야 된다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거지, 그건 여가부를 폐지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이상한 비상식적인 그런 걸 교육하지 하지 말라, 말라.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거를 요즘은 그 지지율 좀 떨어졌다고, 특히나 20대 남성 지지율이 10%도 안 나오니까 뭐 여가부 폐지하면은 또 지지율 오를까 싶어가지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성 성평등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가족이 더 중요해요. 이 부처는 가족 관련한 거, 뭐 한부모 가정을 지원한다든지 수도 없이 많은 관련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부처가 없어지면요, 확실히 거기에 관련된 예산부터 시작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좀 소위 말하면 나쁜 의미의 페미들이 사회를 흔들어 놨던 거에 대한 부작용이 다른 분야에 피해를 끼치는 상태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라는 게 뭐예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을 해갖고 여가부 갖고 있던 잘못된 폐단 같은 것들을 고쳐내는 차원에서 실제로 우리가 여가부도 아까 말한 것처럼 저출생 이런 문제랑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같이 풀어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여가부 폐지. 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저번에 20대 지지율 9% 나왔다며. 지지율 떨어지니까 요거를 보건복지부로 싹 집어넣는 거고, 여가부 폐지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자체가 참, 아휴. 페미니즘의 가치는 그 꼴페미들이 하는 그런 식의 레디컬 페미가 아니고요. 아직도 멀었거든요. 대한민국 사회가 전체로 봤을 때는 여성들이 전체 사회로 보면, 일부는 남성보다 우월한 여성들이 있겠지. 근데 전체 사회로 보면 우리의 딸, 우리의 누이 이런 사람들이 받는 차별이 있다고, 이걸 바꿔내는 측면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앞에 여성을 사실은 떼야 되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부라도 하면 되는데, 올해 정부 예산이 토탈 607조 7천억 정도인데, 그중에 여가부의 예산은 0.24%밖에 안 돼요. 1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저번에 가짜 뉴스로 여가부 예산이 뭐 60조인가 뭐 그렇게 가짜 뉴스로 선동했잖아요. 네.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가족 정책에 쓰는 게 이 1조 4,650억 중에서 61.9%, 그러니까 거의 62% 정도가 가족 정책에 쓰이는 거예요. 근데 여성 정책에는 7.2% 정도 쓰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아까 야수님이 설명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논란이 촉발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건 진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성만을 위한 그런 정책을 과도하게 편입시키면 맞아요. 안 되는 거죠. 전체 예산이 607조인데 그중에 여가부 예산은
1조 4,650억. 근데 그 중에 61%가 가족 정책에 쓰이고 여성 정책에 쓰이는 건 7.2%. 이건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여권 신장이라는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도요. 직장 구하고 진급하고 뭐 경단녀 이런 논란들까지 포함을 하면은 사회가 고쳐 나가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남자 여자로 구분해서 갈라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여성 없고 남성 없는 집이 있어요? 나를 낳아주신 분 아무리 남성이라도 여성이 낳아줬죠? 내가 결혼 안 해서 자식이 없다고 치더라도 누이는 없고 가족은 없습니까? 그 관점에서 페미니스트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그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남성들의 동의 없이는 페미니즘 운동 불가능합니다. 남성을 투쟁의 대상으로 보는 순간 사회가 그걸 용납을 안 한다는 소리예요. 진보 일부 블록에서도 페미니스트들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싫어합니다. 자, 그렇고요. 이게 이제 구구의 어떤 다른 모습이고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김문수. 김문수도 구구잖아, 구구. 이자가 취임하자마자 한 말이 취임사에서 한 말이에요. 박근혜 탄핵에 문제가 많다. 근데 왜 이렇게 웃기냐? 근데 김문수는 사실 김문수 좀 아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뿌락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시작할 때는 학생 운동의 진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중간에 변절하고 저쪽 당으로 넘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뿌락치 역할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절자로서의 마지막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같이 활동했던 뭐 심상정이나 노회찬 의원 같은 사람들이 지금 김문수를 보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사람이 변해도 저런 식으로 변하나 싶겠죠. 변한 것보다 내가 봤을 때 김문수는 아예 까면 안 되는 자가 아니었나 싶어요.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 근데 이제 서울대 출신이라는 게 엄청 크니까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 그게 컸죠. 김문수 이런 짓 하고 돌아다녔어요. 이틀 동안 16시간 택시기사하고 산학금 19만 2천 원을 입금시켰더니 8만 원 담긴 급여 봉투를 받았습니다. 시간은 5천 원 꼴이니 최저임금도 안 되네요. 대구 택시 너무 많아서 감차가 필요합니다. 아니 결론이 왜 이렇게 가냐고. 네. 어이 문수 형 많이 부끄럽다. 월급 올릴 생각을 못하지. 그러니까요. 이런 놈이 야. 경산호 이원장이에요. 근로자들 임금이 너무 낮으니까 다 해고시켜야 된다. 그렇지.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해고시켜야지. 그거잖아요. 여가부가 문제가 있으니 여가부 폐지. 거기 가족까지 피해를 본다. 이건 유명한 사건이죠. 난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네, 소방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여보세요?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예, 무슨 일 때문에요? 그 119 우리 남양주 소방서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름이 누구요? 무슨 일 때문에요? 전화하신 거예요? 지금 전화 받은 사람 이름이 누구냐고?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도지사가 누구냐고 묻는데 답을 안 해. 전화를 하시는 분은 일반 전화로 하셔야지 긴급 전화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야, 이런 갑질이 일상화되어 있는 자. 그래서 저희 유명한 짤 돌았잖아요. 그 순대집에 김문순대 새 메뉴 나왔다고. 그거 나 뭐 이런 것도 있어. 김문순대. 저번에 기억들 나시겠지만 내가 김문수인데 국회의원 3번 했어. 저번에 광화문 집회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코로나 검사 거부. 아니 코로나 검사를 한다는데 삼선이 무슨 소용입니까? 동네 주정뱅이에요, 이 사람은. 동네 주정뱅이라고. 이런 사람이 경산호 위원장을 맡아요? 이런 것도 있었어. 김문수 산불 난 날 소방 헬기 타고 지역 캠사던 도지사 할 때 이야기야. 이때도 정청래 의원이 활약하셨죠. 아유. 아, 근데 그러면서 뭐 경산호 위원장인데 박근혜 탄핵에 문제가 많다. 경산호 위원장인데 노란 봉투법 반대. 이미 결론을 내려놨더라고요. 그러면 경산호위가 네. 만들어지겠냐고. 네. 그리고 경산호 위원장이면요. 박근혜 탄핵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 그 직을. 그러면서 이자가 이 경산호 위원장을 하려고 유튜브 김문수 채널을 다 비공개로 전환시켜버렸어. 근데 유튜브 비공개로 돌리고 나서 저런 말을 하면은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아, 네, 그러니까 아픈 것 같아요.
아프다는 거 말고는 딱히 해석이 안 됩니다. 아니 본인이 만든 콘텐츠가 왜 부끄러워서 그거를 비공개로 할 수가 있나요? 푸나님 KBS 사장 되시면은 새날 비공개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럼 KBS 사장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부끄러울 게 없어요. 윤석열도 개새끼라고 하는데 내가 방송에서 가짜뉴스 말한 적이 없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민중을 대표해서 이 새끼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난 자랑스러울 게 없고요. KBS 사장이 되면 여러분들은 새날을 잃는 거잖아요. 나는 새날 운영자 하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마차님이 있으니까 KBS 사장으로 가셔도 돼요. 마차님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럼 내가 KBS 사장으로 먼저 가고. 에휴,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정권을 잡아가지고 나라를 완전 개판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윤석열이라면 경산호위 위원장에 물론 안 한다고 한 사람이 훨씬 많았겠지만 진짜 노동운동 열심히 한 사람들 모셔다가 진심으로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 이미 답정너잖아. 노동 탄압하려고 노동 유연성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깜도 안 되는 어디 동네 술주정뱅이 노인네 하나 데려다가 경산호위 위원장 시키는 거야. 국민 세금으로 월급 내주면서 저런 놈이 무슨 아유 네, 경산호위에 임명하면서 윤석열하고 이제 둘이 이렇게 김문수가 이거 임명장 받으면 사진 찍은 걸 봤는데 윤석열이 김문수를 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경산호위의 역할이 크게 할 게 없다. 그냥 자리만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차피 지금 진짜 중요한 결정이나 이런 거는 윤석열을 비롯한 윤핵관들이 다 하고 있는데 굳이 뭐 김문수가 거기에서 결정 내릴 옵션이 있나요? 근데 모든 정권에서 경산호위가 제대로 운영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너무 첨예해가지고 그 극단적인 양상으로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김문수처럼 극단적인 인사를 앉히는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좀 놀라운 거죠. 이거 전혀 눈치를 안 본다. 이게 눈치를 안 보는 건지 모르는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느껴지는 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주변 눈치도 보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건가 싶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동안 그 태극기 집회 나간 횟수만 따져도 김문수가 1등일 텐데 어떻게 김문수가 경산호위의 위원장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한테 자리 하나씩 준 거예요. 경산호위의 정의가 뭐냐면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노동, 경제, 사회 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 대화기구이자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 이게 처음 만들어진 게 1998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아마 권영길 전 의원 이런 분들도 경산호위 위원장 한 적 있을걸요? 아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분 이런 분들.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어제도 우리가 방송에서 대통령이 왕인데 왕이 실수하면 이해해주면 안 되겠나 하신 그 아주머니가 계셨고 나라를 팔아먹어도 나는 뭐 새누리당이다 뭐 한나라당이다 했던 분도 계셨고 그걸 우리 이름하여 이제 개돼지라고 했잖아요. 진짜로 개돼지를 외치신 분 있죠. 나양욱이 파면됐다가 다시 재판받아서 다시 돌아왔더만. 그래가지고 나양욱이 맡고 있는 게 국립국제교육원장 직무대리. 어제 국회에 나왔어. 이 사람이 그랬죠. 그 당시에 기자들하고 밥 먹으면서 경향신문 기자랑 했던 거지. 민중은 개 돼지와 같다. 개 돼지로 보고 먹고 살기만 해주면 된다. 계급제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 이야기도 하고. 그때 조정래 소설가가 한 말이죠. 국민이 개 돼지라면 그 나양욱이는 개 돼지에 기생하는 기생충이다. 그렇지. 우리가 개 돼지인데 개 돼지가 지금 우리가 주는 월급을 먹고 살면 기생충인 거지. 근데 저게 그러니까 그때 바로 파면을 했었잖아요. 근데 저 발언 자체가 이제 행정소송을 통해서 파면 자체는 너무 과도하다는 게 이제 받아들여져 가지고 복직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국립국제교육원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더라고. 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이제.
근데 오히려 나향욱이 이런 말을 해줘서 아 정부에서 아니면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설마 했는데 이거를 워딩으로 직접 들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개돼지라는 말이 정말 일상화 돼버렸죠. 근데 팟빵은 팟캐스트 올릴 때 개돼지가요 금지하더라고. 개돼지가. 그 돼지고기도 그러면 땡땡돼지 땡땡고기가 되는 거네요. 근데 우리가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들어와서 댓글 다시는 이상한 분들 개돼지 맞습니다. 왜냐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원칙적으로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 민주국가는 무엇입니까? 국민이 주인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국가의 태동을 우리가 아마 중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을 거예요. 영국의 민주주의, 프랑스의 민주주의. 그 전에는 군주국가였다고 대부분 다. 왕이 나라의 주인이었다고. 그 민주주의를 그 태동화해서 막 200~300년 지난 나라도 있고 한국 같은 나라는 또 이제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름으로만 따지면은 뭐 임시정부까지 합치면 100년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개방되고 나서 한 70년 됐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대한민국 현재는 민주주의 완성이 아니죠. 향해 나아가는 거고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민주주의 완성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게 아니라고. 민주주의 완성은 복지국가예요. 대통령을 직접 뽑았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을 많이 줄 사람한테 투표하는 것을 이름하여 계급투표라고 하는데 그 계급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내가 행복해지는 나라를 만들어줄 사람을 찍는 행위. 내가 행복해질 나라는 결국에는 복지국가잖아요. 그게 물질적 복지뿐만 아니라 정치적 복지까지. 근데 그거를 까마득하게 잊은 채 내가 뽑은 놈이 정치를 못하면 따끔하게 혼을 내야지. 근데 그게 대통령이 왕인데 잘못해도 이해해주면 안 되겠나 여러 가지 잘하는 가운데 하나 못하는 거 이해할 수 있죠. 진짜로 윤석열 자체는요. 내가 겪어본 그 모든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가장 최악이에요. 한 군데도 잘하는 게 없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원전 같은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그게 어찌 됐건 간에 원전은 위험한 전기이기 때문에 조금씩 빼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가지고 원전 지금 사용 연한이 지나버린 원전들 재가동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대략 우리가 적어놓은 거 얘가 뭐 당선자 때부터 시작을 하면은 거의 한 50가지 이상을 어마어마한 실수, 고의, 막말, 참사 이렇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보수 유튜브 중에 단 한 군데라도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는 걸 가져오면 그런 거예요. 원전, 탈원전을 막았다. 사회 보편적 가치에서는요, 그게 잘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라고. 이 짓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윤석열 잘한다고 하는 개돼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양국이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윤석열을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들한테도 막상 그러니까 네가 지금 대통령을 하면은 윤석열이 잘할까, 네가 잘할까 물어보면 대답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내가 해도 저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정도로 어떤 그 국민들이 바라보는 윤석열의 수준이라는 게 바닥 끝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윤석열을 지지하고 윤석열을 잘한다고 이렇게 말대꾸를 하느냐.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이 싫다는 거지. 이재명이 싫다. 그냥 뭉뚱그리면 민주당이 싫어서 민주당이 싫다는 말을 다른 표현을 가지고 와가지고 윤석열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걸 개인적인 수준으로 가지고 와서 그러면 윤석열이 잘났니? 네가 잘났니? 물어보면 다 지가 잘났다고 해요. 누가 윤석열보다 못났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겠습니까? 1시간에 59분을 지 혼자 떠드는데. 하긴 59분 혼자 떠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많이 아파야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시급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보세요. 건들건들 들어와가지고 어떤 무식한 소리 하려나 기대가 되잖아요. 그 어린이집 들어갈 때 기억하십니까? 어린이집 들어가는데 건들건들하면서 들어가는 그 그거 모습. 있잖아. 아나바다를 이번에 네, 국정감사에 나왔더라고. 네, 아나바다를 복지부 쪽에서 알려줬대요 미리. 근데 그거를 물어본 거야 몰라갖고. 윤석열은 말로 가르쳐줘도 금방 까먹는데 그 글자 보고서 읽지도 않고요. 읽었어도 까먹었을 겁니다. 그 비닐 호스로 휘두르면서 가르쳐 줘야 돼.
근데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됐으면은 겸손하게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김문수 같은 자 임명해놓고 그냥 아사리판 나라 이거잖아요. 감사원에 감사를 할 때는 그 의결하는 상황을 다 제껴버리고 모든 것 자체를 불법으로 하면서 이재명 같은 사람한테는 말꼬투리 몇 개 잡아가지고 기소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나는 불법을 할 거야. 나는 불법적으로 할 거야. 나는 내 측근만 쓸 거야. 이 판을 아사리판을 만들어 버릴 거야. 의도를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의도가 없다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 네가 해 그래. 이런 방식이라는 거지. 아까 그 보수 쪽 댓글이 내가 화났던 게 뭐냐면 사람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간한테 기능을 줍니다. 그걸 인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판 기능. 우리가 과하게 윤석열을 깔 수도 있죠. 어쩔 때는 감정이 더 상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윤석열한테 저번에 잘했다고 한 번 칭찬한 적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 경호구역 늘린 거. 그거 잘했다고 칭찬한 거예요. 무조건 까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보수 어르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시대에는 보편 가치라는 게 있어요. 보편 가치.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국가의 수준을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래도 시스템화 시키려고 엄청 노력했던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뒤집으면 윤석열 지지율이 안 나오는 이유가요. 보수 어르신들이 전혀 모르는 얘기가 있어요. 국민의힘도 모르고 대통령실도 몰라요.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아젠다가 진보 아젠다의 문제가 아니고 보편 타당한 아젠다였던 거를 다 뒤집으려고 보니까 윤석열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진해버리는 거예요. 탈원전처럼.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라고. 문재인 정부가 잘했던 거는 계승 발전시키면 돼요. 방향성이 그렇잖아요. 네. 이 인간들이 들어왔고 악플을 달 때 지집 앞에다 원전 만든다 그러면 못하게 할 거잖아. 그러면서 윤석열의 정치 선동에만 목을 매달고 있는 거예요. 야, 탈원전이 우리나라에 원천 기술이 있는데 그거를 문재인이 다 썩게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했다가 등대 선동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원전은 지금도 현재도 방사능을 계속 유출하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로 어마어마한 대형 사고가 난 게 역사적으로도 2건이나 있어요. 그럼 원전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한테 주어진 비판 기능을 아예 탑재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양욱이 한 말이에요. 개돼지라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도 머리 달렸다고. 이런 방송에다가 굉장히 급진적이랬는데. 세상은 그렇게만 안 바뀌어요. 당신이 누리고 있는 자유, 당신이 누리고 있는 복지, 다 우리 같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사람, 문재인 케어 덕을 봤을 거 아닙니까?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다음 주제로 갈게요.